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송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급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월 26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고 있어요. 점심비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일 8,000원의 식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회사와 제휴된 식당에서는 식권을 사용하고 제휴식당 이외의 음식을 먹을 때에는 제 사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월 260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어요. 이 월급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매달 고정적으로 보험료와 핸드폰비, 통신비를 납부하고 있어요. 보험료는 11만 4,554원을 내고 있고 핸드폰비는 19,250원, 그리고 교통비는 6만원을 납부하고 있어요. 운동지출의 경우에는 생활비 30만원, 1일 만원의 개념이에요. 데이트비는 2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고 있어요. 그 다음 저축 부분을 볼게요. 저축은 청약과 토스뱅크 모으기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청약 같은 경우에는 매달 10만원, 그리고 토스뱅크 모으기 통장은 130만원, 비상금은 1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이 알파가 뭐냐면 제가 항상 월급을 받을 때 딱 260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받는 게 아니라 260만 5천, 8천 이런 식으로 끝에 남는 숫자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비상금 통장에 이 알파 부분에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 투자 부분. 저는 현재 금이랑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요. 제가 한창 주식에 관심이 있었을 때는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쪽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금이랑 달러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 20만원, 달러 20만원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고정지출 부분의 보험료. 이 보험 부분은 부모님께서 알아봐주신 KB 손해보험을 이용하고 있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저는 KT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알뜰폰 요금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핀다이렉트라는 곳이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 150GB의 데이터 사용할 수 있고 문자와 전화가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데이터도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이 한 달에 150GB를 다 사용하면 빠른 속도의 데이터를 또 추가적으로 줘요. 그래서 데이터 부분에서는 부족함 없이 월 19,250원으로 저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알뜰 교통카드를 쓰고 있어요. 우리 체크카드를 발급받았고요.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매달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는 캐시백을 받고 있어요. 제가 사실 출퇴근이 하루에 3시간 30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자취를 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집은 경기도인데 직장은 서울이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자취방을 알아봤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괜찮은 집도 아니고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집이 월세가 70,
80만 원 정도여서 그냥 교통비 6만 원 내고 조금 힘들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라고 하면서 매일 3시간 반씩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매달 70만 원 정도를 아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뿌듯하다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변동 지출을 볼게요. 저는 생활비 30만 원과 데이트 20만 원 이렇게 변동 지출이라고 적어뒀는데요. 이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1일 만 원의 개념으로 적어뒀는데 생활비에는 옷이나 생필품, 카페, 간식,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식권,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권이 사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밥을 제 돈으로 사 먹잖아요. 그 부분도 이 생활비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매달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 생활비 부분에서 지출하고 있어요. 또 이 생활비 부분을 잘게 쪼개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옷을 많이 사는 달도 있고 카페를 많이 가는 달도 있고 그 대신 반대로 생필품을 줄이고 간식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생활비 30만 원이라고 1일 만 원의 개념으로 적어뒀어요. 그 다음 데이트는 20만 원인데요.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주에 1, 2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잠깐씩 보는 것까지 치면 주 3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조금씩 다른데 한 달 데이트 비용으로 20만 원 정도를 잡았어요. 저도 내고 남자친구도 내고 하다 보니까 서로 밥을 사고 카페를 내고 뭐 영화를 보면 영화를 사고 간식을 사고 이런 식으로 융통적으로 하고 있어서 잘 만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조금 남고 데이트비가 조금 부족하면 이 비용을 여기로 쓰기도 하고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고 데이트비가 남으면 이쪽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이 변동지출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와 데이트비 부분을 서로 상호 보완한다는 느낌이어서 월 50만 원이 이렇게 매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축 부분을 볼게요. 저는 청약은 통장이 다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하나은행의 청약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스뱅크 모으기 통장. 이게 무엇이냐면 저한테는 저축의 개념이에요. 이 통장은 어떻게 활용을 하냐? 저는 이 모으기 통장에 매달 130만 원 정도를 모아서 1000만 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현금으로 뽑은 다음에 은행에 가서 예금으로 묶어둬요. 이때 온라인 핸드폰으로 예금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현금으로 뽑아서 가는 이유가 그 봉투에 5만 원짜리로 가득 1000만 원을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예금을 개설할 때마다 현금을 직접 뽑아서 은행에 가는데요. 그 봉투가 굉장히 두꺼워져요. 그때 그 뿌듯함이 너무 좋아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예금을 묶어두기 전에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게 출자금 통장이에요. 저는 새마을금고에 출자금 통장을 만들었는데요. 이 통장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출자금 통장의 장점이 뭐냐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출자금 통장의 경우에는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이 출자금 통장은 투자의 개념이에요. 이 은행이 내가 개설을 하고 투자한 이 은행이 매출적에 대한 결산을 하는데 이 결산을 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1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23년 배당률 6%를 받아서 60만 원에
대략 6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 출자금 통장의 혜택이 또 뭐냐면 여기서 말한 이 예금 있잖아요. 이 출자금 통장을 만든 사람에 한해서 예금 또는 적금을 3천만 원까지 세금 부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출자금 통장을 만들고 이 출자금 통장 1,000만 원 넣어두고 이거에 의한 배당률 6%. 꼭 근데 매년 6%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자기가 투자하려는 은행에 어떤 식으로 배당을 하고 있는지,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아무튼 저는 이 출자금 통장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이 예금과 적금을 3천만 원까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1,000만 원을 토스뱅크 모으기 통장에 계속 모아요. 매달 모으고 1,0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현금을 뽑아서 새마을금고에 가서 예금을 묶어두는 거죠. 그 다음 비상금. 비상금 경우에도 토스뱅크 모으기 통장 20만 원 이용하고 10만 원씩 넣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토스뱅크 모으기 통장에 이렇게 130만 원씩 넣는 이 부분은 정말 최대한 건들지 않아요. 정말 건들지 않아요. 근데 이 10만 원 부분은 사람에 따라 비상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다르겠지만 이 종잣돈을 지키기 위한 비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비와 데이트비 50만 원이 넘는 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생활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방어를 이 비상금으로 합니다. 토스뱅크 모으기 통장에 모아둔 건 최대한 건들지 않고 차라리 이 비상금을 건들자. 다음으로는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주식에 관심이 많았을 때에는 주식에 대한 투자 금액이 많았는데 요즘엔 금과 달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금과 달러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금은 한국거래소 KRX 금 현물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통장의 장점이 매매 수수료가 0.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NH 투자증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글로벌 페이 통장을 만들었는데 한 번만 개설을 하면 이 글로벌 페이 원화 통장과 외화 통장 이렇게 통장이 2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통장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매달 월급을 받았을 때 이 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원화 통장에 이체를 합니다. 그럼 이 원화 통장에서 알아서 환전이 돼서 이 외화 통장으로 넘어가요. 저는 그래서 환전을 굳이 먼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그냥 단순히 원화만 계속 넣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환전이 되니까 이 부분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은행의 글로벌페이 통장을 이용하면서 달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에 대한 부분은 그때그때 관심이 있는 투자처에 따라서 투자 종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해외 주식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 주식에 대한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현금을 모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아서 현금의 비중을 올리고 투자는 40만 원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자면 고정 지출은 매달 20만 원 정도가 되고 변동 지출은 50만 원. 그리고 저축은 150만 원. 투자 부분은 40만 원이 되겠네요. 다 합치면 26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저는 매달 지출 70만 원, 저축 플러스 투자
190만 원. 이렇게 매달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금액이 자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매달 저축과 투자를 이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아끼고 아끼는데 급급하다 보면 잠깐 하고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뭐든지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끼면서도 쉽게 지치지 않는 그런 금액이 저에겐 딱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달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어디에 얼마를 지출하고 계신지, 투자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